네, 반갑습니다. 성남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말고사는 함수에서부터 순열과 조합까지여서 범위가 좀 상당합니다. 그래서 나올 만한 문제들을 콕콕 집어서 좀 심한 문제랑 같이 예상 문제를 만들어 봤으니까요. 이 영상 밑에 있는 설명칸에서 링크를 다운받으셔서 같이 풀어보신 다음에 영상을 좀 접하시면 좀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총 25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객관식 21문제랑 서술형 4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서요. 한번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좀 취약한지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1번 문제 한번 보시죠. 남자는 2명이고 여학생은 3명인데요. 여학생은 양 끝에 세운데 양 끝에 값. 그러니까 여학생은 양 끝에 세우니까 여학생을 이렇게 양 끝에 세우고 나서 가운데는 총 3명을 세우는 이런 케이스인 건데요. 일단 여학생 3명 중에서 순서를 고령해서 2명을 먼저 뽑읍시다. 제가 3P2를 썼다는 건 순열이기 때문에 이 여학생 둘이 서로 바뀌는 경우도 이미 고려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남학생은 서로 이웃하기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얘를 몇 명으로 봐? 1명으로 보시는 케이스인 거고, 여학생 3명 중에 2명은 벌써 세웠으니까 1명만 남게 되겠죠. 따라서 2명을 세우는 케이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 이웃하는 남학생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바뀌는 경우가 있겠지. 그 두 개가 2패까지가 될 거기 때문에 정답은 3P2는 3 곱하기 2고요. 2는 2고 2팩도 2니까 정답은 24.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시면 이제 함수인 것을 묻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함수라는 게 뭐냐면 x랑 y랑 매칭만 되면 되는 거거든. 따라서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거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되니까 0이 있나요? 0이 없습니다.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함수가 될 수 없고요. 두 번째는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3. 괜찮습니다. 1 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1. 하지만 마이너스 1이 없기 때문에 얘도 함수가 될 수 없을 거예요. 3번입니다.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니까 둘 다 넣어보시면 얼마가 나오죠? 절대값 1이니까 1 빼기 3이면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는 없어요. 값. 괜찮죠? 같은 방식으로 얘도 2를 넣어보시면 8이 나와야 되는데 8이 없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될 거고요. 실제로 5번에 마이너스 1, 1, 2를 넣으시면 매칭될 수 있는 값이 있기 때문에 함수는 5번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 보시면 이 루트 안에 있는 값들이 있는데 얘가 실수이기 위한 정수의 개수입니다. 하나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넣어봤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루트 안에 있는 수는 항상 몇 이상이다? 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x도 0 이상, 그 다음 3-x도 0 이상, 그 다음이 x 플러스 2도 0 이상인데 이렇게 풀어주시면 틀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뭐니까? 그렇죠. 얘가 분모이기 때문에 분모는 절대 몇이 될 수 없어? 0이 될 수 없잖아. 따라서 여기서 이퀄이 빠져야 된다는 한 가지 부분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얘의 공통범위를 구해보시면 x가 몇 이상? 0 이상이네요. 0 이상이면서 몇 이하? 미만이네요. 3보다는 미만이어야 되겠네. 공통범위가 맞지?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정수는 0, 1, 2여서 총 3개가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페이크를 뭔가 쓸 수 있다는 거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단순 유리식에 대한 계산이네요. 같이 보시면 요 유리식을 둘이 통분해서 계산하니까 얘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실제로 통분을 해볼까요?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3 둘이 통분하시면 분자에다가는 a에다가는 x 마이너스 3을 곱하셔야 될 거고 b에다가는 x 플러스 2를 곱하셔야 될 겁니다. 맞죠? 따라서 정리해보시면 얘가 a 플러스 bx가 될 거고 마이너스 3a에다가 플러스 2b가 될 거니까요. 요 식이 이제 쟤랑 같다 그랬잖아. 그치? 따라서 a 플러스 b가 얼마? a 플러스 b가 9가 나와야 될 거고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2b가 3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따라서 얘를 연립해 보시면 되게 쉬워집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요. 2배에서 빼시면 되겠지. 그럼 얘가 5a가 얼마야? 5a가 얼마입니까? 2배에서 뺀 상황인 거죠. 빼시게 되면 5a가 얼마입니까? 2배에서 빼면 15인가요? 따라서 이제 a가 3이 될 거고요. 맞죠? a가 3이니까 b가 얼마입니까? b가 6이 되는 케이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따라서 a분의 b니까 3분의 6을 하신 정답은 2가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랑 비슷하게 부분 분수에 대한 문제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조우 문제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x랑 y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함수가 이차함수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x가 y로의 1대1 대응이래. 여러분 1대1 대응이라는 건 x값 하나에 무조건 y값 하나여야 되고요. 선택받은 y값, 그러니까 치역은 절대 두 개의 x값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같이 한번 봅시다. 잘 봐봐. 제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일 거예요. fx가요. 이 fx가 아래로 볼록하면서 축의 방정식을 구해보시면 축의 방정식에 x가 2분의 5라는 건 아실 수 있어요. 값. 그쵸?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먼저 보세요, 여러분. x가 k 이상인데 k가 절대적으로 2분의 5보다 왼쪽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갖는 정의역은 이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x 하나당 y 하나가 반드시 매칭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요런 함수값에서는 이 함수값을 가는 x가 몇 개여야 돼요? 두 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1대1 대응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값. 괜찮으시죠? 요런 상황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요런 상황에서는 분명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x가 2분의 5라는 축방을 가질 때 이 k값이요. 이 k값이 분명 2분의 5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될 겁니다. 물론 같아도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다시 말하면 이 k값은 항상 2분의 5 이상이어야 됩니다. 값. 그래야지 얘가 올라가는 그래프니까 y값 하나에 x값 하나가 매칭된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얘는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얘는 무슨 함수야? 얘는 증가함수예요. 값.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k값이 제일 작을 때니까 x가 y값도 가장 작아야 되니까 요즘의 좌표가 k,k-3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맞죠? 왜냐하면 증가함수라는 건 x가 증가할수록 y가 증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x가 가장 작을 때 y값도 가장 작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요게 지나는 점이니까 얘를 그대로 대입해보자. 무슨 말이에요? y에다가는 k-3을 대입하시고 x에다가는 k를 대입하신 요런 상황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따라서 한쪽으로 이항시키시면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8은 0이니까요. k가 두 개가 나온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2 또는 몇? 4가 나올 겁니다. 값.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필터링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따라서 k값은 4가 될 거고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fk니까 f4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16-20 플러스 5가 되니까 정답 얼마? 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어서 2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좋은 문제죠.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6번 합성에 대한 얘기인 건데 합성에 대한 얘기. 문제 보시면 자 서로 합성한 게 같대요. 실제로 한번 해보자. 왼쪽에 있는 f 컴포지트 gx라면 그대로 써볼겠습니다. 그럼 2에다가 x 대신에 gx가 들어가는 이런 케이스가 될 거고 같은 방식으로 g에다가 f를 합성하게 되면요. 이제 ax인데 그렇지. x 대신에 이제 fx가 들어가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네요. 값. 괜찮으시죠? 실제로 얘를 전개해 보시니까 2ax 플러스 4a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요 케이스도 전개해 보니까 2ax 플러스 3a 플러스 4가 돼서 다시 말하면 요 4a 플러스 3과 3a 플러스 4가 서로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a값은 얼마다? a값은 1이 될 겁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이제 1번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값.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틀린 부분이 있나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요게 몇이죠? 8이네, 8. 죄송합니다. 8 플러스 3이죠? 그럼 얘가 11이 돼야 되겠네. 11. 요게 11. 따라서 a값은 얼마입니까? 3분의 7이 돼야 되겠네. 3분의 7. 죄송합니다. 3분의 7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밑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7번 보시면 이제 합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를 풀 때 학생들이 고민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학생들은 식을 합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계속. 그 다음 어떤 학생들은 숫자를 대입해서 합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잘 보세요. 일단 합성이라 하면 얘가 우리가 배우셔서 알겠지만 분리형보다는 이런 통짜로 되어 있는 식이 수식 합성하기 훨씬 빠릅니다.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쟤는 분리형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 플러스 1분의 맞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쓰실 수 있는데 요런 분리형으로 표현된 부분들은 합성하기에는 정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성이 조금 곤란합니다. 물론 할 수는 있지만요. 따라서 합성을 하실 때는 이런 식이 통짜가 되어 있는 게 편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지금 합성을 했을 때 2를 대입하라고 했는 거거든, 값. 근데 120까지 있대요. 그 말은 120번 하라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패턴을 찾으라는 거잖아, 패턴. 그치? 따라서 저 같으면 실제로 패턴을 찾아보겠습니다. F2를 대입해 보는 거, F2를요. F2를 대입해 주면 얘는 2 플러스 1분의 얼마입니까? 2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얼마죠? 3분의 1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값. 이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성할 건데, 두 번째 합성은 여러분 3분의 1만 대입하시면 되겠지. 왜냐하면 첫 번째 합성에서 나온 함수 값을 그 다음 그대로 인풋에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얘는 x의 3분의 1을 넣어주시니까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니까요. 다시 말하면 3분의 4분의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2를 대입할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온 값을 그대로 대입한다라고 이해하시면 굳이 번거롭게 이해하실 필요 없고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따라서 얘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2분의 1이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해보자. 왜? 패턴이라는 거는 패턴만 알면 게임 끝나는 거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 그러면 2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네요. 아, 아까 2 뭐야? 2 넣었던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부터는 보나마나 F5의 2는 F2랑 같을 테니까 여기서부터는 똑같이 3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따라서 요게 뭐야? 요게 반복되는구나. 맞습니까? 아,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 2 요 4개가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따라서 우리는 실제로 얘가 주기가 4라는 걸 아셨으니까 써보자. 주기가 4. 첫 번째 얼마 나왔죠? 3분의 1 나왔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분의 1. 세 번째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은 플러스 2. 요 4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잖아. 그치?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따라서 120이니까 요거는 주기가 4니까 몇을 곱하시면 돼? 30을 곱하시면 총 120번이 되겠죠. 괜찮죠? 따라서 계산해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1, 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6분의 7 곱하기 30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3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면서 1번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합성하는 패턴 문제는 잘 기억해 놓아 주시고요.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같이 보시면 이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가 역함수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F10을요. 근데 역함수라는 건 여러분 인풋 아웃풋이 반대가 됐으니까 x, y의 숫자를 서로 문자를 바꾼다고 이해하시는데 실제 역함수를 구하는 부분들은 많지 않죠. 왜냐하면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할 거거든요. 어떤 성질? F 인버스 10이 뭔지 모르니까 A라고 해보자. 그러면 FA는 10이라는 역함수의 성질이 있겠죠. 따라서 얘를 이용할 건데 문제는 이 A를 어디다 대입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문제 푸실 때 그래프를 빨리 이해해 보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를 기점으로 2보다 작을 때는 x-1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2 넣으면 어떻게 돼? 2 넣으면 1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고요. 얘는요. 얘는 다시 말하면 x-2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2,1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따라서 A는 몇인지 모르겠지만 이 10이 나오게 되려면 상당히 위에서 만나게 되겠죠. 아, 여기서 만나게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에다가 A를 대입해야 되겠다. 그 말인 거죠. 따라서 A를 대입하신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 이퀄 10이니까요. 넘어가시면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는 0. 그럼 A가 5, 1 여기 마이너스니까 A는 5 또는 마이너스 1인데요. 마이너스 1은 만날 일이 없겠죠. 따라서 얼마다? A 값은 5가 되고 그 A가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최종적인 정답이 5번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요. 9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나올 것 같은 문제인데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법이거든요, 여러분.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제가 조금 야매로 그리는 걸 알려드릴 건데요. 일반 학생들이 많이 알긴 하는데 막상 시험에 들어가면 좀 자신이 없어서 실제로 식을 대입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얘를 식으로 풀게 되시면 여러분 정답은 맞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푸는 게 중요하죠. 시험에서는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합성함수라는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이 gx의 치역값이, 이 gx의 치역이 fx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 gx의 치역값이 fx 입장에서는 정의역이 된다는 사실인 거죠. 요것만 잘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실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0부터 2까지래요. 0부터 2까지. 그럼 우리도 그려보자. 1, 2 이렇게요. 그 다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얘 그래프를 구하라는 겁니다. 아, 무슨 소리야? gx에다가 f를 대입하라는 소리인 거죠. 한 번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이 gx를 그릴 건데 이 f가 뭐야? 정의역입니다. 정의역. 이해되셨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0부터 1 사이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근데 0부터 1 사이에 이 fx는 어떻게 변했냐면요. fx는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됐죠? fx가 잘 봐. x가 0에서부터 1까지 움직일 때 fx는 어떻게 되냐면 fx는 0에서 2까지 움직였습니다. 공감하시죠? 근데 함수값 맞잖아. 0에서 2까지 갔잖아. 근데 내가 말했잖아. 이 fx가 정의역이라고요. 지금 합성함수를 그린 데 입장에서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0부터 1까지를 그릴 때 이 0부터 2까지를 그려줘야 돼요. 무슨 소리냐? gx의 정의역이기 때문에 fx 값이 우리는 0부터 2까지를 여기 하에 한 번에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한 번에. 다시 x는 0부터 1 사이인데 우리가 그려야 될 범위가요. 우리가 그려야 될 건 0부터 1까지지만 이 fx가 0부터 1까지에서 0부터 2까지로 변했잖아. 우리가 0부터 1까지 그릴 범위는 이 gx의 인풋값이 0부터 2까지니까 얘를 쭉 해서 한 방에 그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공감하시죠? 자, 좋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거의 다 왔습니다. 두 번째 것도 볼까? 이제 1부터 2까지를 그려보고 싶어요. 아, x는 1부터 2까지구나. 그럼 봅시다. 1부터 2까지 gx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죠? 2에서 0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 gx는 2에서 0으로 변화하고 있어. 근데 2에서 0은 뭔데? 인풋 값이지. 정의역 값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려야 될 거는 2에서부터 0까지 요거를 따라서 그리면 되겠죠. 요렇게요. 요렇게 그리시면 된다는 소리인 겁니다. 얘가 뭐야? 얘가 g의 fx 그래프예요. 공감하시죠? 오케이, 그럼 봅시다. 얘는 한 칸이었으니까 뭐 얘는 몇 칸이겠어? 딱 절반이니까 요게 2분의 3이겠죠. 2분의 3 맞습니까? 얘는 당연히 몇 컴마면 2,1이겠네요. 값.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될 2분의 3부터 2까지는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여기를. 맞습니까? 따라서 몇 컴마면 2분의 3,0과 몇 컴마면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기울기는 여기서 빼면 2분의 1이고요. 여기서 빼면 1이니까 기울기는 1입니다. 아, 2죠. 2. 기울기가 2. 기울기가 2면서 지나는 점은 2분의 3,0이니까 x-2분의 3을 지나니까 2x-3이 우리가 원하는 함수인 거고요. 따라서 a는 2고 x는 마이너스 3이어서요. 둘을 더하시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으시죠?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를 조금 스마트하고 빨리 그리시는 연습을 좀 하시면 분명 서술형이나 그런 부분에 시간을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셔서요. 그 다음 10번입니다. 10번 보시면 역함수의 교점을 묻고 있네요. 역함수의 교점을요. 맞죠? 자, 제가 한 가지 중요하게 좀 여기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함수의 교점이라고 하면 이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랑 분명 그렇지, y는 xy 그래프의 교점일 건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참수가 있고요. 이 y는 x라는 게 있을 때 하나 조심하실 거예요. 여러분, y는 x라는 건 기울기가 1입니다. 자, 기울기가 1이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중3 2학기 때 피타고라스 아저씨를 이후로 지나서 삼각비라는 걸 배웠을 텐데 이 45도, 90도인 삼각형의 비리의 B가 1대 1대 루트 2였더라. 요걸 기억하시는 거지. 왜? 기울기 1은 탄젠트 45도기 때문에 X축과 이루는 각도가 비율을 알 수 있다는 소린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값과 이 값을 알고 있으면 요 X값 차이에다가 얘를 A라 그랬으면 얘는 얼마야? A 루트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찍지 말라고 요즘에는 전부 다 보기에 루트 2를 줘버립니다. 맞죠? 오케이. 그럼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하셨으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 좌항으로 이항시키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빵. 그럼 얘가 얼마야? 2, 1, 1, 1이죠. 그러니까 얼마야? 하나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얼마야?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쵸? 따라서 요 길이는 2분의 1이 될 거니까 얘는 2분의 루트 2가 정답이구나. 그래서 정답이 1번 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괜찮으시죠? 또 다른 하나는 이 점의 좌표는 분명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x값만 떠버리면 y값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겠지. 왜? xy 같으니까. 요즘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일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비율값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제가 성립한다. 자, 이게 포인트인데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역함수의 정의가 뭐였냐면 수학에서 역함수의 정의는 x랑 y랑 합성을 했을 때 fx랑 gx랑 합성을 했을 때 x가 나온다. 이게 역함수의 정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합성을 했을 때 x가 나온다. 그럼 역함수입니다. 그러면 f랑 얘랑 합성한 게 x니까 요 값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f의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3 곱하기 gx-6이 f의 역함수인데 문제에선 f의 역함수를 gx라고 줬네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gx가 되는 거죠. 따라서 넘어가시면 이 gx가 6이고 gx가 얼마다? 얼마가 되는 겁니까? 3이 되는 건가요? 얘가 6x군요. 6x. 얘가 6x, 그럼 얘가 3x니까 G4는 정답이 얼마? 12가 정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서요. 이제 12번으로 가볼까요? 12번. 요런 게 이제 드디어 유리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유리함수가. 자, 문제 한번 보시면 유리함수 x분의 k가 있는데요. 그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이 색칠된 부분 넓이가 16일 때 k 값을 묻고 있습니다. 문제 이해되시죠? 같이 한번 보자. 요 넓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 넓이가 16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넓이가 16이에요. 16. 괜찮으시죠? 자, 제가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유리함수는요 대칭성을 갖거든. 무슨 말이냐면 유리함수가 요렇게 그려지면 이 유리함수는 선대칭이잖아요. 점대칭이기도 하지만 어떤 거에 대한 점대칭이냐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기도 하지만 이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기도 하고요. 선대칭이기도 하고 또요. 요렇게 자르면 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선에 대해서 또한 선대칭입니다.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잘 봐. 중요한 게 있어. 무슨 소리야? 얘를 똑같이 평행이동 해봐. 평행이동 해도 바뀔까? 안 바뀝니다. 요 점은요, 또 요 점에 대해서 또 뭐야? y는 x대칭이 될 거예요, 값. 공감하시죠? 그 점을 알았다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일단 우리는 요 넓이가 16인 건 알거든요. 따라서 이 넓이를 실제로 구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해해 볼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요 점의 좌표를 뭔지 모르니까 알파라고 하시면 얘는 알파 컴마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6이라는 걸 아실 수 있죠. 맞죠? 그리고 얘를 뭔지 모르니까 베타라고 잡으시면 베타 컴마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6이 됩니다. 괜찮죠? 또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수학을 특히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뭔지 모르면 X 잡고 뭔지 모르면 Y 잡고 맞죠? 나중에 혼자 미지수 파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맞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리함수는 대칭성을 갖잖아요. 이런 식으로. 따라서 이
알파랑 베타는 서로 확실하게 y는 x에 대한 대칭이 될 겁니다. 공감하세요? 따라서 얘를 이렇게 잡지 마시고 그 값을 아셨다면 얘를 어떻게 잡으실 수 있어? 그렇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6, 알파로 잡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럼 미지수가 하나 줄어버리잖아. 맞죠? 오케이. 그럼 같이 한번 봅시다. 이 높이를 실제로 구해보자. 이 높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거든요. 따라서 이 0,0과 y는 마이너스 x니까 x 플러스 y는 0 사이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실제로 구해보시면 루트 2분의 0, 0 넣는 거죠. 얘가 플러스 6이네요. 플러스 6은 0이니까 얘가 0, 0 넣고 절대값 하니까 6이니까 얘는 얼마? 3루트 2가 높이값입니다. 이 높이값은 3루트 2가 될 거예요. 3루트 2. 그 다음 이 밑변을 구할 건데 밑변이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밑변 어떻게 구해요? 하는데 중요한 게 있지. 그렇지. 뭐야? 아까 말씀드렸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기울기가. 비율을 이용하시면 편해요. 무슨 말이냐면 요 x값은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6이고요. 요 x값은 알파거든요. 따라서 요 x값의 차이 얼마죠? 그렇죠. 요 길이가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6인 거잖아. 괜찮죠? 따라서 1대 1대 루트 2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루트 2 곱하기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6이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저것만 아시면 이제 게임 끝난 거지. 미지선으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다 끝났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 하신 게 16이라는 거니까 약분하시면 2 루트 2 루트 2 되는 거니까 알파 값이 3분의 1이 떠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요 점의 좌표가 얼마예요? 3분의 1, 3분의 17이 되는 거네요. 요 점의 좌표는 그러면 y는 x 대칭이니까 3분의 17, 3분의 1이 되는 거죠. 괜찮아요? 따라서 요것만 여기 어떻게 하시면 돼? 대입하시면 되는 거니까 k 값은 얼마겠다? 그대로 대입해보자. 3분의 17 이퀄 3분의 1분의 k니까 얘가 3k가 되겠죠. 3k. 따라서 k 값은 얼마다? 9분의 17이 최종적인 정답이 돼서요. 정답은 얼마입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괜찮으시죠? 비율 관계를 조금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는 유리 함수에 대한 약간 심한 문제인데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같이 한번 보시죠. 얘를 일단 불량으로 바꿔보자. x-3분의 불량으로 바꾸시면 12 플러스 k에다가 플러스 4가 될 겁니다. 값. 괜찮죠? 그럼 어떤 그래프냐면 얘는 점근선이 x가 3이면서 이 점근선은 y가 4인 점근선을 가지면서 포인트는 여기지. 이 12 플러스 k가 몇인지 몰라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양수면 요렇게 그려질 거고 음수면 요렇게 그려질 건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어떤 케이스? 12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고 가정해보자. 다시 말하면 k가 마이너스 12보다 크다고 가정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분명 요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포인트는 여기죠. 잘 봐봐. 여기가 1이라고 해보시면 얘가 F1입니다. F1. 그런데 이쪽만 보시면 되는 건데 이쪽 사이에 속하는 정수값, 치역의 정수값이 4개여야 되는데 근데 4는 절대 안 닿잖아요. 그치? 따라서 3이 여기 있고요. 2가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고 0이 여기 있고 맞죠? 이런 식으로 되면 된다는 소린 거지. 괜찮죠? 근데 1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F1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는 여기 있어도 괜찮겠죠. 이런 식으로. 따라서 F1 값이 몇하고 몇 사이다?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여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기에 속하는 치역의 개수가 4개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값. 괜찮으시죠? 따라서 F1은 2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됐을 거고요. 얘가 요 사이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K 값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되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될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요 케이스에 해당되죠. 둘 다 마이너스 12보다 크기 때문에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는 게 K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가 해당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값. 괜찮으시죠?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볼까?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12 플러스 K가 음수인 경우인 거죠. 음수. 다시 말하면 K가 마이너스 12보다 작은 경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이 그래프는 분명
요렇게 그려지겠죠, 여러분.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맞죠? 근데 x가 1보다 작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f1이라고 놔보자. 1이라고. 여기 1이라고 해보는 거야. 1. 그러면 얘는 4보다는 크기 때문에 여기 4개가 되려면 얘가 5, 6, 7, 8 이렇게 되겠지, 값. 맞습니까? 그려서 9는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9가 이런 식으로 값.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F1이 몇하고 몇 사이야? 8보다는 큰데 9보다는 작거나 같아도 괜찮다는 거죠. 왜냐면 1이 이퀄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F1이 아까 구해봐서 아시겠지만 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가 9부터 몇 사이야? 8 사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따라서 K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2 이상이면서 몇 이하? 몇 미만? 마이너스 20 미만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값에서 될 수 있는 K값은 K가 마이너스 22 또는 마이너스 21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요 4개를 모두 더한 값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8이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그래프가 변하는지를 좀 파악해 주시는 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14번이네요. 14번. 14번은 너무 쉬운 게 어떤 문제입니까? 딱 보니까 그래프를 그냥 그릴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치? 빨리 그려볼까? x-2분의 x-2로 놓으시면 2가 되면서 플러스 4니까 얘는 x-2분의 4 플러스 2라는 그래프입니다. 어떤 그래프지? x가 점근선 2이면서 y도 점근선 2가 되면서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분모는 절대 0이 안 되니까 x는 2가 아닌 실수이다. 맞는 말이고요.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해보자. 3, 4분면 지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그려볼까 정확하게 2가 여기 있고 0이 뭐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 괜찮으시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3, 4분면 지나지 벌써. 지나잖아. 그쵸? 틀린 말이 되는 거고요.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지납니까? 살펴봐야죠, 여러분. 이래서 그래프를 좀 꼼꼼히 그리셔야 됩니다. 보세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점근선이 X가 2, Y가 2가 될 텐데 포인트는 여기 여러분. 이 Y절편을 잘 잡으셔야 돼. 이쪽은 볼 거 없는데 Y절편을 잘 잡으셔야 돼. 0 넣어봐, 0. 0 넣으면 몇 나와요? 0 나오죠. 0 나오면 0. 따라서 0 넣으면 0 나오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정확히 얘기하면. 맞죠? 따라서 3, 4분면 지나지 않는 게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역함수 그래프랑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냐? 역함수랑 일치하냐 그 소리인 거지. 근데 보시면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리함수는 기울기가 1이랑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선대칭인데 2,2를 지나면서 y는 x니까 완전 대칭이죠. 이건 완전 대칭입니다. 따라서 역함수 그래프랑 겹친다는 것도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무리함수네요. 무리함수. 무리함수랑 유리함수에 대한 문제인 건데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함수 얘 두 점근선의 교점을 구하라. 자, 일단 유리함수를 뭔가 구하라는 거네요. 무리함수도요. 자, 스타트 포인트가 몇이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입니다. 따라서 빨리 구해보자. y는 a라고 놓으시고 스타트 포인트가 몇이야? 루트에 그렇지. x 플러스 1 마이너스 2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 0,0을 지났는데요. 그럼 0,0 집어넣으면 성립돼야 되기 때문에 a 값이 몇인 걸 알고 있냐면 2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따라서 a가 2, b가 1, c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쟤도 근데 y는 2x 마이너스 2분의 얘가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맞죠? 따라서 이 그래프도 어떻게 줄까? 분령으로 바꿀 건데 저는 그냥 분모 분자를 2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요. 괜찮죠? 분령으로 바꾸시면 x-1분의 x-1에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얘는 x-1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점근선의 x좌표는 x가 1, x1이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이 4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16번입니다. 16번. 이 두 그래프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여러분 뭐야? 중요한 건 이 밖에 있는 a값이 1이라는 거야. 왜? 저게 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죠. 같이 한번 볼까요? 자, x축, y축을 그리고 한번 꼼꼼하게 그려보자.
자, 맨 처음 그래프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가 스타트 포인트입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가 스타트 포인트예요. 그리고 나선 x를 증가시킬수록 y도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는 분명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얘는 스타트 포인트가 몇, 몇이야? 5, 2가 스타트 포인트예요. 5, 2.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5, 2입니다. 얘 5 넣어볼까? 5 넣으면 얼마 나오지? 5 넣으면 루트 10에서 2를 빼니까 1. 얼마 나오겠네요. 그쵸? 맞나? 그쵸? 그럼 얘는 5,2는 여기 있겠네. 5,2가 여기가 스타트 포인트면서 얘는 x를 줄일수록 커지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라는 거죠. 괜찮으시죠? 그리고 나서 x가 마이너스 5, x가 5.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아, 요 넓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요 넓이를요.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야. 어떤 포인트가 있죠? 그렇죠. 어떤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야. 얘를 잘라버리는 거지. 그래프 모양이 같으니까. 따라서 요 모양을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프의 모양이 같기 때문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구하라는 넓이는 요 박스가 되겠죠. 요 박스. 따라서 가로의 길이는 10이 될 거고요. 세로의 길이는 얼마? 4가 되니까 10 곱하기 4인 40이 최종적인 정답이 될 겁니다. 저런 식으로 그래프의 모양이 같기 때문에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입니다. 17번. 이젠 경우의 수랑 조합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화자는 경기도 6곳과 서울 4곳 중에서 3곳을 골라서 여행을 가려고 한다. 맞죠? 포인트는 여기네요. 아, 적어도 한 곳이 포함돼야 된대요. 이런 문제는 되게 쉽죠. 어떻게 해주면 돼? 전체 중에 3개를 뽑을 건데 경기도에서만 다 뽑히는 거 6시 3이고요. 서울에서만 다 뽑히는 거 4시 3을 빼주시면 되겠죠. 요렇게 값.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그렇죠. 그러면 10시 3은 120이 될 거고 6시 3은 6, 5, 3에다 곱하니까 20. 얘는 4가 되는 거네요. 따라서 정답은 얼마다? 정답은 96이 최종적인 정답이 돼서요. 정답은 3번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밑에 18번 한번 볼까요? 경우의 수가 많네요. 자, 어른 3명과 어린이 4명으로 구성된 가족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앞줄엔 어린이가 뒷줄엔 어른이 오도록 7명이 두 줄로 서는 경우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어린이 나열시키면 돼. 그냥 서 이렇게. 맞죠? 몇 팩입니까? 4팩. 그 다음 뒤에 어른 서 이렇게 3팩 이렇게 되겠네요. 요게 A입니다. 그 다음 밑에 거 볼까요? 어른이 양 끝에 오도록 한대요. 그러니까 어른 몇 명? 3명. 3명 중에 2명이 양 끝에 서게 되면 어린이 4명, 어른 1명 남으니까 이 사이에 나머지 5명만 줄 세우면 되니까 얘가 B가 될 거고요. 이번에는 어린이 4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 얘를 하나로 봐. 하나로. 그럼 전체 어린이 1명과 어른 3명, 4명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4팩 곱하기 어린이들 자기들끼리 막 왔다 갔다 해. 맞지? 그게 몇 팩? 4팩이 되겠죠. 따라서 이게 C가 된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실제로 구해보시면 얘가 144, 얘가 720, 그 다음 얘가 576이 됩니다. 따라서 가장 큰 거는 B, 그 다음에 C, 그 다음 A인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죠. 문제 한번 볼까요? 요거다 보시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들, 딸로 구성된 5명의 가족이 있는데요. 이 가족이 문제 보시면 번호가 적혀있대. 번호가 적혀있는 이제 모두 앉는 건데 엄마와 아빠가 이웃해서 앉는 경우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그럼 자, 봐봐. 엄마, 아빠 하나로 봐. 그럼 전체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4명이네요. 따라서 4팩이 되는데 문제는 엄마, 아빠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 몇 팩? 2팩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그렇죠. 엄마, 아빠가 이웃해서 앉는 거니까 전체 4팩 곱하기 2팩 하시면 얼마예요? 끝났네, 얘가. 맞죠? 48이죠, 48. 48이 정답이겠네. 순서랑은 상관이 없겠네, 번호랑은요. 그 다음 20번입니다. 20번. 자, 1부터 9까지 적혀있는 자연수 중에서 5장을 택하는 건데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합이 짝수여야 되는데요. 합이 짝수. 됐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요거는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 합이 짝수가 나오려면 요건 알고 계세요. 홀수가 짝수에 있으면 됩니다. 홀수가 짝수에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이야? 홀수가 예를 들어서 2개 있고 짝수가 몇 개? 3개 있으면 둘이 더하면 짝수입니다. 이번에는요, 얘가 4개, 얘가 몇 개? 1개 있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케이스를 조합으로 이해하시면 홀수 몇 개죠? 5개. 5개 중에 2개 뽑고 짝수 4개 중에 3개 뽑는 거. 두 번째, 홀수 5개 중에 4개, 짝수 4개 중에 1개. 따라서 얘가 20. 얘는 얼마지? 40인가요? 40이 되겠네요. 맞죠? 따라서 둘이 더하시면 얼마? 60이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1번입니다. 문제 볼까요? 자, 대진표가 나왔네요. 대진표는 여러분 위에서부터 끊어주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야? 이렇게 끊어주시면 6명을 넷, 둘로 쪼개는 거니까 6C4 곱하기 2C2 이런 거. 이번엔 또 넷을 둘로 쪼개니까 4C2 곱하기 2C2인데 문제는 똑같은 그룹이 2개니까 2팩분의 1을 곱하신다는 거. 요런 거는 그냥 번외로 알고 계시고, 이제 문제 보시면요, PQ가 결승전에서 만나야 되는데, PQ가 결승전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P가 이쪽으로 오면 Q는 저쪽으로 가야 돼요. 지금 값.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서로 움직여야 된다는 소리인 겁니다. 지금 값.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한번 해보자. 우린 여기 P가 왔고 Q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4명이 와야 되는데 P가 왔으니까 몇 명만 더 뽑으면 돼요? 3명만 더 뽑으면 됩니다. 3명만. 맞죠? 또는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이해하셔도 괜찮아?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아. 어떻게? 여기 Q가 왔으니까 여기 한 명만 더 오면 돼. 그럼 나머지는 다 절로 가면 돼. 그러니까 PQ는 했으니까 4명이 남았겠죠. 4명이. 4개의 팀이 남아서 4C1이죠. 한 팀만 일로 결정되면 됩니다. 그럼 다 절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값.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네는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얘랑 붙는 거랑 바꿔서 붙는 거랑 똑같잖아. 이제 우리는 얘만 대진표를 결정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아까 해봤지? 4팀 중에 2팀 곱하기 2팀 중에 2팀 곱하기 2팩분의 1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값. 괜찮으시죠? 따라서 얘가 3가지고요. 얘가 몇 가지? 4가지니까 2를 곱하신 12가지라고 하시면 안 되지. 왜? 그렇지. PQ가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 곱하기 2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24가지가 정답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요. 22번입니다. 이 문제는 딱 보니까 이제 서술형 1번인데요. 이제 순열에 대해서 좀 식을 전개할 수 있냐 뭐 그런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고요. 같이 보면요. 자, n 곱하기 n-1c r-1인데 자, n-1c r-1은 공식대로 전개하시면 n-1팩에다가요. 여기서 뺀 거니까 n-r팩 그 다음에 r-1팩이죠.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가 팩토리얼이니까 따라서 쫙 보시면 아 얘가 가가 누가 돼야 돼? n-r 팩토리얼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위아래 식을 보니까 밑에는 그대로인데 나가 좀 이상해요. 아 얘네들이 곱해졌구나. 그쵸? n 곱하기 n-1팩이니까 얘는 n팩이 되겠네요. n팩이. 괜찮죠? 그리고 나서 얘는 괜찮은데 분자에 r이 생겼어요. r. 그럼 r이 곱했다는 거는 분자에도 r을 곱해주고 분모에도 r을 곱해줬다는 소린 건데 이렇게 되는 순간 여기가 r, 얘가 r-1팩이니까 둘이 곱하면 그렇죠. r팩이 되겠죠. r팩. 따라서 가나다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서술형 2번. 자,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는데 자,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 보시면 얘는 y는 4-x라는 그래프고 얘는 뭐예요? y는 루트 4 플러스 x라는 그래프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또는 이라는 거니까 이 a라는 값은 이 그래프 위에 있거나 이 그래프 위에 있다는 소린 거죠. 그래프를 그려보자. 하나는 마이너스 4,0이 스타트 포인트니까 이렇게 그려지면서 나머지 하나는 4,0이 스타트 포인트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요 지금 노란색 그래프 위에 있는 게 모두 A라는 점인 거죠. 그 다음 B라는 그래프는요. B라는 점은 뭐야? Y는 X 플러스 A. 기울기가 1입니다, 여러분. 기울기가 1인 어떤 선상 위의 점인 거죠. 근데 그 A랑 B의 교점이 3개가 돼야 된대요. 3개. 맞습니까? 3개가 돼야 된대요. 그럼 잘 봐봐. 내가 이 그래프를 조금 과장되게 그릴게요. 그래야지 좀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 보세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좀 과장되게 그리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4에서부터 이렇게 그 다음 4에서부터
이렇게 과장되게 그리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잘 봐봐. 기울기가 1이니까 기울기는 일정한데 세 점에서 만나려면 여러분 요런 식이 되면 되겠죠. 요런 식. 하나, 둘, 셋 요렇게요. 그러니까 보나마나 게임 끝났네. 결론은 뭐야? 여기 지날 때랑 여기 접할 때의 사이로만 들어오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두 점이니까 여기 지날 때는 이퀄이 없어야 되겠지만 여기 지날 때는 세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퀄 돼도 괜찮겠죠. 값. 괜찮으신가요? 같은 방식으로 하면 여기 접할 때부터 여기 지날 때까지의 사이 값이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따라서 요 그래프랑 얘 그래프가 접할 때를 빨리 찾아보자. 괜찮죠? 루트 4-x랑 x 플러스 a랑 접한다. 전개하시면 4-x x제곱 플러스 2a x 플러스 a제곱 한쪽으로 넘기시면 x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다. 여기에 판별식을 써보시는 거죠. 값. 괜찮으신가 여기까지? 요 그래프에 판별식을 써보시면 어떻게 나와? 하나 조심하실 건 여러분 아까 얘는 안 되죠. 기울기가 1이었으니까 그치? 따라서 요 케이스를 써보시면 판별식을 쓴 게 a 값이 얼마 나오냐면 4분의 17이 나올 겁니다. 4분의 17. 또 하나 케이스는 뭐야? 그치 여기 지날 때지. 마이너스 4,0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보자. 0은 마이너스 4 플러스 a니까 a가 4가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4. 1 때는 어때? 같아도 괜찮고 4분의 17일 때는 같으면 안 되겠죠. 두 점에서 만나니까. 따라서 문제에서 뺀 거니까 4분의 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맞죠? 따라서 접할 때랑 뭐 지날 때랑 사이라는 거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고요.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24번입니다. 24번. 자, 유리함수가 있는데 이거에 한 점근선이 맞죠? 얘의 한 점근선이 x가 4래요. x가 4. 얘 점근선은 x가 4라는 거네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안 봐도 뻔한 게 분모에 4, 그러니까 x에 4 대입하면 분모 빵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4a-1이 빵 된다는 소리인 거지. 따라서 a는 4분의 1이라는 소리인 거네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슨 소리냐? 잘 들어봐, 여러분. 이런 말이야. 잘 들어보세요. 자, x랑 합성했을 때 x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f에다 합성을 했을 때 x가 나왔으니까 이 fx가 역함수가 돼버리면 맞죠? 다시 말하면 역함수가 돼버리면 이 식을 성립시키게 되는 거죠. 괜찮으신가 여기까지? 이해됐죠? 다시 말하면 요거를 만족시키면 되는 거잖아 지금 값. 이해되셨나 여기까지? 따라서 실제로 해보자. fx는 4분의 1x 마이너스 1분의 bx 플러스 3이 되는 겁니다. 값. 괜찮죠? 근데 우리가 역함수 빨리 구하는 건 벌써 배우셨죠? 얘를 돌려서 어떻게 주면 돼? 그렇지.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잖아. 이렇게. 얘가 4분의 1x 마이너스 b 이렇게요. 값. 따라서 둘이 어떻게 되면 돼? 둘이 같으면 되겠죠. 같으면. 이해되셨나요? 둘이 같아야 된다는 소린 겁니다. 따라서 b가 얼마여야 돼? b가 1이어야 된다는 소린 거죠. b가 1.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따라서 둘이 곱하면 a, b는 이제 4분의 1이 될 겁니다. 역함수 빨리 구하는 법을 모르시는 친구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얘랑 얘랑은 서로 바꿔서 부호만 바꿔주시면 된다. 그런 내용이겠네요. 자, 마지막 25번입니다. 문제 보시면 경우의 수를 묻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 요건 하나 기억해 놓자. 증가함수잖아. 그치?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죠. 이런 식으로 순서가 결정이 돼버리면요, 여러분. 순서가 이미 결정이 돼버리면 얘는 무조건 조합입니다. 왜? 우리가 뽑기만 하면 순서가 자동으로 결정이 되잖아. 예를 들어봐. 3이랑 5가 나왔어. 누가 3이야? 작은 애가 3이겠지. 큰 애가 5겠지. 이런 식으로. 맞죠? 뽑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야. 그럼 자, 보자. 문제 보시면 F1 더하기 F2는 5래요. 5. 그러니까 얘는 더해서 5니까 케이스를 좀 나눠야 되겠네요, 여러분. F1하고 F2가 5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보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4라고 해보자. 4. 그러면 나머지 이 3, 4는 증가함수기 때문에 4보다는 커야 됩니다. 5, 6에 있어야 되겠죠. 5, 6. 5, 6 중에 두 개만 뽑으면 돼. 그러니까 얘는 2C, 2가 되겠네요. 그치? 두 번째 케이스. 얘가 2 더하기 3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3, 4가 F2가 3이니까 4, 5, 6 중에서 매칭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C2가 된다는 거 아실 수 있는 거지, 지금 값. 됐습니까?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5 더하기 0은 없으니까. 따라서 요 두 개를 더하신
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될 겁니다.